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본격 경쟁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TVN 스포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저희가 이제 16강에 만날 상대가 사우디입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격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지 또 사우디가 잘하는 게 뭔지 우리가 또 공략할 부분이 어떤 건지 네.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만치니 감독의 사우디는 요즘 3-2-5 혹은 뭐 3-5-2 이러한 어떤 백스리 위주의 포메이션을 쓰는데 어쨌든 쓰리백을 쓴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쓰리백을 네. 쓰고 공격할 때 전형은 3-2-4-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3-4-2-1 같은 느낌. 아마 이제 선발 시트지상이나 통계 축구 사이트 같은 데는 3-5-2로 표기가 될 텐데 제가 본 사우디의 스타일은 약간 3-2-4-1에 가깝다. 3-2-4-1에 가깝다. 네, 그러한 어떤 형태로 보이고 이 선에 4명이 서잖아요. 이 4명이 서면서 패턴을 만드는 이 주요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경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우디의 패턴을 보면 윙백이 크로스를 하는 패턴이 다 있습니다. 이 윙백의 크로스는 백스리를 쓰기 때문에 특히 윙백이 많이 전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양쪽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 기본 대형 자체가 딱 3백, 백스리가 보이고 중앙 미드필더 2명에 넓게 서 있는 좌우 윙백 그리고 2선 공미 2명. 이 선수가 이제 아이도살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4명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넓게 서 있는 저 선수들에 대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원톱 스트라이커와 함께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 2선이 지금 이렇게 중앙 기준으로는 3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윙백까지 올라가면서 2선에는 공격진 전체 5명이 이제 서게 되는데 이 3명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3명이 결국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져 있고 특히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 3명을 따라서 상대 수비는 한 명은 많이 수비를 해야죠. 3명을 막는데 3명이 막아야 되겠어요? 4명이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키르기스탄의 수비가 백포는 안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 서 있는 윙백들에게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죠. 네. 왜냐하면 수비가 안쪽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네. 센터백이 윙백에게 주면서 바로 지금 찬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왼쪽 윙백 아이브레이크인데 오른발을 잘 쓰고요. 네. 그러면서 반대쪽 윙백 혹은 혼전 상황까지 바로 크로스가 올라온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상대 윙백이 올라가는 그 넓은 공간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공격진을 활용해서 우리 수비를 계속 안쪽으로 좁혀지게끔 유도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의 수비 스타일을 보면 박용호 선수 옆에 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성, 황인범으로 만약에 3선이 구성될 경우에는 뭐 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비 저지력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공격진이 3-2-4-1로 갖춰졌을 때 우리가 더 상대 공격진을 의식해서 수비가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역으로 윙백이 올라오는 크로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측면에 선수가 벌렸을 때 과연 이거를 풀백 위주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미드필더진이 가서 붙을 것인지 아니면 윙에서 내려올 것인지 이런 롤이 좀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사리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이도사리 선수였고요.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칸노라는 선수거든요. 이 두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가 네. 지금 보면 3-2-4-1 기준으로 이 선수가 칸노고요. 네. 이 선수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아이도살입니다. 네. 등번호 10번의 에이스.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발킥도 좋은데 네. 지금 아이도살의 위치를 보세요. 슬슬 내려오려고 하죠. 네. 근데 칸노는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백스리가 잡혀 있을 때 아이도사리가 오히려 내려와 주려는 동선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본 칸노가 올라가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아이도사리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결국 이제 아이도사리가 내려가면서 원래 칸노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올라가니까 내가 칸노를 막아야 되나 아니면 근처를 내려왔던 아이도사리를 막아야 되나 이지선다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후방에 있는 선수가 올라오고 원래 위에 있던 선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인지가 되는 과정 속 이 과정 속에서 콜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 명은 공간이 생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왼쪽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도사리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는 플레이메이킹 실력도 제법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수비는 더 안쪽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측면이 벌린다. 네, 굉장히 많은 공간이 네. 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도사리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칸노 선수는 지금 이 위치에 있어요. 일단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를 그냥 가져간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오른쪽 연계가 됐을 때. 근데 아이도사리가 원래라면은 한 이 지점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당겨진 상황에서 반대 전환 패스를 받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10번 저 친구가 저렇게 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 친구에게 공간이 생기면 어느 정도 위력을
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기술이나 어떤 그 득점력에 대해서. 실제로 이 아이도사리 선수가 오른발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A매치에서의 득점들만 보더라도 안쪽으로 본인이 드리블을 하거나 침투를 해서 오른발로 반대 방향 보고 때리는 슈팅이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고요. 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아이도사리가 미끼가 되면서 칸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열립니다. 네. 아이도사리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넓게 벌려서면서 상대 수비가 아이도사리를 체크하게 되면 이쪽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더 넓게 비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패스가 아이도사리에게 가고요. 아이도사리 그리고 아이브레이크가 나란히 왼쪽 측면에 넓게 오히려 더 많은 선수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도사리는 아이브레이크 쪽이 아닌 오히려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때 주목을 해야 될 위치의 선수가 바로 이 칸노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공격을 했을 때 알도사리와 칸노의 움직임을 네. 잘 체크만 한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상대의 공격력을 좀 저지할 수는 있다. 네. 공격을 좀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수비가 대체적으로 수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고 했을 네. 때 미드필더는 숫자가 적거나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풀려서 굉장히 넓은 간격이 이렇게 조성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 공간에서 아이도사리와 칸노가 자유롭게 스위칭을 하면 수비진이 따라다가다가 어이없이 뒷공간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따라나가다가 오히려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 이 아크 쪽에서 기회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만 봤을 때는 상대의 이 두 명의 미드필더진이 공격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원볼란치를 섰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두 줄로 어떻게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특히나 보기에 가운데 두 명이 움직임. 그렇죠. 지금 원볼란치는 아이도사리, 칸노 둘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순간적으로 놓일 수 있거든요. 원볼란치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어쨌든 상대가 잘하는 거를 제어한 다음에 우리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그 두 명의 미드필더진이 진 중에 한 명이 공격적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네. 뭐 계속 투볼란치로 계속 주저앉아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제어하고 우리 거 한다. 그렇죠. 라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다. 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신중한 대비가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브레이크 도사리가 다 왼쪽에 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들까지 이어졌어요. 골과 다름없는 골대 장면. 그리고 세컨볼에 대해서는 결국 공격과 담을했던 칸노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죠. 두 명의 미드필더진이 스위칭 그리고 네. 두 명의 미드필더진이 가까이 있었을 때 다른 한 선수 특히나 윙백 네.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유지하고 그렇죠. 거기서 뚫어 나왔을 때 다음 상황이 벌어진다. 네, 삼각형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이 딱 그렇죠. 그렇죠. 아이도사리가 넓게 벌려져 있고 칸노가 받아주고 아이브레이크가 바로 안또 공간으로 좁혀 들어오는 지금의 이 트라이앵글이 순간적으로 조성이 됐는데 이 좁아진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원터치 연계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벌어진 틈 사이를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거는 선수의 개인 능력이니까. 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의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우디의 경우는 태국전에 그런 불안점이 좀 드러났거든요. 순간적으로 볼이 이제 자기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 사우디가 다시 후방 빌드업을 위한 대응을 취하는데 이날 태국이 키르기스스탄보다는 역시 압박을 더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빌드업에 참여하는 사우디 선수는 백스리 3명에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태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5명보다는 적은 3명이 이제 수비를 구축하는데 문제는 이 압박에 참여하는 선수들 간격이 굉장히 좁죠. 네. 그리고 볼이 있는 쪽으로 1대1로 바로 선수들이 달라붙어 채비를 합니다. 네. 백패스가 나가면 몸을 돌려서 바로 센터백을 막으려고 할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태국은 좁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한쪽에서 상대에게 1대1로 압박을 하려는 전술을 네. 취했다. 이건 좀 잘 풀어 나왔는데 그래도. 네, 근데 다음 상황이 또 있어요. 네. 반대로 가니까 반대편의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다시 압박을 위한 구조가 나오죠. 한 명, 여기 방금까지 압박을 했던 2명,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한 명이 있고 여분의 이제 압박. 보통 이쪽을 커버했을 텐데 볼이 뒤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충분히 체크하는 선수가 있어서 이 선수는 좀 더 전방 압박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도 괜찮은 네. 상황인 거죠. 결국 여기서 네, 볼을 뺏어내고 태국이 역습을 하는 상황까지 바로 조성이 됩니다. 네. 키르기스스탄전은 사우디가 빌드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태국의 경우는 가끔 태국이 보여준 이 좁은 간격의 전방 압박을 사우디가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프사이드로 무리에 그치긴 했지만 3-2 빌드업이 다소 선수들이 중앙으로 좀 좁혀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그때 1대1로 상대가 좁게 압박을 했을 시 이 좁은 간격에 갇혀서
그대로 볼을 뺏기거나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최종 수비수가 좀 더 볼 컨트롤을 잘했더라면 이런 역습을 안 당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 라인의 개개인적인 기술은 또 어떤지. 그 부분이 좀 불안점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만큼 사우디 선수들이 깔끔하다 보기는 어렵다. 아하. 태국전에서도 느껴졌지만 사우디가 개개인의 능력이 지금 마음껏 출중한 상황만은 안 나온 거거든요. 그게 수비의 볼 처리나 결정력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어떻게 본다면 측면에 지금 저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치기보다는 측면 쪽으로 선택을 했더라면 그쵸. 훨씬 더 이런 역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윙백이 저렇게 벌렸을 때 미리 풀백이 가서 체크를 하고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측면에 볼이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미리서부터 상대를 좀 제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네. 첫 번째 수비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다면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압박에 선수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하프라인 쪽에서 압박의 기준점을 찾되 적은 인원을 오히려 좁게 1대1로 가져가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 충분히 사우디 선수들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우디가 잘하는 아이도살이나 칸노의 활용, 윙백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쪽에 숫자가 일정하게 남아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사실 조별리그 경기 동안에 압박을 하고 수비에 놓이는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기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네. 사우디가 대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적으로 좀 눌렀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우디가 그 조별리그 경기 동안의 수비 스타일을 보면 역시 압박하는 걸 일단 선호하는 팀이긴 하고요. 다만 종종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이 이제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텐데 이때 사우디가 선수들이 좀 1대1로 압박을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를 좀 취합니다. 네. 윙백도 지금 멀찌감치 올라가 있고 네. 지금 중앙 미드필더들, 공격형 미드필더들도 중앙 미드필더 체크한 다음에 바로 수비 쪽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실제 2선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진짜 중앙 미드필더들도 압박을 위한 위치를 취하는데 수비하고의 간격 자체는 사실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경우가 취합니다. 1대1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먹혀든 장면이긴 한데 네. 문제는 공이 끊긴 다음에 재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후방의 선수들이 지금 딱히 남아있지 않고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중앙 미드필더이자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아이나제이 선수가 지금 올라가서 바로 압박에 참여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 선수들이 약간 전진하기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대한 혹은 수비 상황에 대한 파악을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올라가고 보는 상황의 선택들이 제법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압박에 풀렸을 때 그대로 뒷공간들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던 사우디입니다.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윙백이 워낙 높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사우디가 그렇죠. 우리가 측면에서 어떤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네, 지금 보면은 알나헤이 선수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오히려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윙백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했거든요. 중미 2명 압박, 윙백 압박 그러면서 이 윙백의 뒷공간 압두라미드 선수 뒷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수비진이 너무 큰 부담에 시달렸어요. 사우디가 선수들이 너무 전진하기를 선호한 나머지 종종 이런 상황들을 노출할 수 있고 우리 선수들은 워낙 속도가 빠르고 개인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먹잇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드필더 자원들과의 어떤 그 콤비네이션 그거 사실 위치만 우리 잘 잡으면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거든요. 충분하죠. 네. 그러면 그 올라온 윙백들 우리 풀백도 빠르고 양쪽 윙들은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윙들이 특히 빠른데 충분히 공략할 수 있죠. 그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파고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사우디가 약점을 보였을 때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단 그건 있어요. 사우디도 이제 토너먼트가 한국을 상대하잖아요. 이때 조별리그 경기들보다 더 신중하게 풀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오늘 영상에서의 포인트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윙백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칸노와 도살이 윙백과 함께 이 삼각형 유지를 깨트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의 공격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칸노와 도사리의 그런 스위칭, 말씀해 주셨던 트라이앵글, 다 트라이앵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위치 변화나 스위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미드필더의 수비 위치나 숫자를 신경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칸노의 전진이나 알도사리에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수적으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에 이전처럼 너무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하기보다는 압박은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좀 빠른 자원들이
효율적으로만 압박을 해도 사우디 선수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압박의 인원을 좀 적게 가져가되 대신 미드필더는 좀 일정하게 숫자를 유지하면서 사우디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면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네, 승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우디 전력에 대해서 조별리그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의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충분히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해주면 돼요. 네. 생각한 대로만. 그렇습니다. 부디 사우디를 잘 보고서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